사람의 염색체. 자, 사람은 아까 염색체 몇 개 갖고 있다고 했죠? 그치. 개수는 46개를 갖고 있는 거지? 자, 세포 하나당 46개라 그랬지? 어떤 세포예요? 그냥 체세포. 우리가 체세포 일반적인 세포 있지? 일반적인 체세포에는 46개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야. 핵 속에. 그치? 물론 평소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나중에 그 세포가 이제 체세포라는 애가 니네가 키가 크거나 뭐 이러려면 이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체세포 분열이. 그럼 그때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세포를 싹 들여다보면 염색체가 46개가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46개가 크기가 어떻다? 다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 46개를 쭉 이제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해놓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번호를 붙여놨어. 맞아? 번호를 붙여봤단 말이야. 예를 들어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응?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애가 하나 있는 거지. 제일 큰 거 1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쭉 가요. 쭉 갔더니 22번까지 이렇게 가더란 말이야. 22번이 이제 제일 작은 염색체거든. 맞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주위에 여자의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보인다고 합시다. 남자를 들여다봤어. 남자의 세포를 하나 딱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딱 봤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그럼 내 염색체를 봤다고 치자고. 내 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봤더니 자, 나도 마찬가지로 46개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한 거야. 내 몸에 있는 남자니까, 그지? 내 거는 염색체를 봤단 말이야. 똑같이 1번부터 쭉 가는 거야. 보니까 22번까지 나도 이렇게 쭉 있겠지? 그럼 22번까지면 염색체가 총 몇 개니? 44개인 거잖아. 번호 하나당 염색체가 2개니까. 근데 보니까 주위 몸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22번까지는 나랑 주위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총 46개 중에 44개는 주위 거 세포에 있는 염색체나 내 거에 있는 세포에 있는 염색체나 똑같아.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총 몇 개가? 44개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데 여기 들어있는 DNA 그 정보가 다른 거예요. 정보가. 그죠? 정보가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거 46개 중에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염색체, 이 44개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염색체라고 불러.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모양 똑같아. 다르게 생긴 다르게 생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죠? 똑같다고 보면 돼. 그죠? 그림상에 조금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게 이렇게 꺾어져 있지, 이제. 근데 모양 똑같아. 어쨌든. 색깔 달라요. 그건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본 거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일단 일반적으로 요 44개는 남자나 여자나 공통되게 갖고 있다. 그죠? 근데 그걸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주인은 여자고 나는 남자인 이유가 보니까 뒤에 이제 나머지 염색체 2개가 남았잖아. 그 염색체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야.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 2개의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염색체는 일단 2개가 있고요. 2개가 있고, 자, X염색체라는 것과 Y염색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그 X염색체라는 것만 2개를 이렇게 갖는 거야. 2개를. 맞아? 여기 X염색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남자니까 봤더니 X염색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크기가 그 옆에 좀 작아 이렇게. 근데 요거 하나는 X염색체고 하나는 Y염색체. 이렇게 같더라 이거지. 맞아? 그럼 너희 얘들아 성별은 무슨 염색체가 구별할까? 그 Y가 결정하는 거야. 니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이 Y 염색체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그냥 염색체가 45개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인 거야. Y가 없기 때문에. X가 하나여도 여자야. 그러니까 결국 성별은 누가 결정한다?
Y가 결정한다는 거, Y가. 그지? Y가 결정합니다. 그럼 저 X 하나 있으면 염색체가 45개. 45개면 이걸 돌연변이라 불러. 근데 성별은 여성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기형 같은 게 좀 나타나지. 기형이 좀 나타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터너 증후군이라고 불러. 터너 증후군. 여성인데 키가 매우 작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 기형 같은 것도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성은 이제 월경을 하잖아? 월경도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막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Y 염색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44개의 염색체는 상염색체라고 부르고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는 염색체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성염색체라고 해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라는 것만 2개 가지고 있고 남자는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할게. 아까 상동염색체라고 했잖아. 상동염색체가 몇 쌍이 있을까, 여자는? 그렇지. 요거 2개가 상동염색체 한 쌍인 거잖아. 요 X가 2개니까 23쌍이 있는 거지? 맞지? 상동염색체가. 그럼 남자는 몇 쌍이야? 얘도 23쌍이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상동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 한 쌍을 상동염색체 한 쌍이라고 하잖아. 근데 니네 이제 감수분열 가면 나오지만 상동염색체끼리는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거 할 때 붙어. 근데 얘네도 붙어.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얘도 붙어. 그래서 얘도 상동염색체로 칩니다. 예외인 거지, 예외. 그지? 그래서 그냥 사람의 상동염색체가 몇 쌍입니까? 물어보면 몇 쌍? 23쌍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알겠니? 사람의 상동염색체 몇 쌍? 23쌍. 자, 이렇게 이제 염색체를 쭉 크게 순으로 나열해 놓은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세포와 남성의 세포를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하면 이렇게 이제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핵상이라는 거 했었지, 핵상. 그지? 자, 핵상. 그럼 남자의 핵상과 여자의 핵상을 쓰시오. 그럼 니네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자, 이렇게 씁니다. 자, 남자, 여자, 잘 봐. 그러면 일단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일단 염색체 수가 몇 개야? 46개지. 근데 그 46개가 지금 뭐 보면 어떻게? 다 2개씩 다 상동염색체가 보이지? 그러면 그냥 2에는 46이라고 써도 돼. 남자건 여자건.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일단 2에는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총 46개인데 그 중에 44개는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성염색체로 X하고 Y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총 46개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의 핵상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2에는 46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걸 굳이 남자의 핵상을 써라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럼 여성의 핵상을, 여자의 핵상을 쓰셔 그럼 얘도 2에는 2n인 거야. 체세포의 핵상을 쓰라 그러면 지금 이거 무슨 세포를 본 거라고? 니네 체세포를 본 거야, 체세포. 그치? 알겠죠? 그러면 체세포에 들어있는 여성의 체세포의 핵상을 쓰시고 그러면 44개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뭐만 갖고 있다고? 성염색체로 X만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다고. 요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지? 구분해야 돼. 구분해서 써줘야 돼. 만약에 그냥 사람의 핵상을 쓰시고 그러면 2에는 46이라고 쓰면 돼. 근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쓰라고 하면 요렇게 써주는 게 좋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이건 무슨 세포라고? 체세포, 체세포. 왜 선생님이 자꾸 체세포를 강조해? 생식세포는 다르니까요. 그치? 똑같으면 강조할 필요 있어? 그지? 다르니까요. 체세포.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체세포에 혹은 생식세포의 핵상을 쓰라고 그랬는데 니네 이거 쓰면 틀리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사람의 염색체를 핵형 분석한 걸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거 하나 지울게. 그러면 체세포라는 거에 핵형 분석을 했더니 염색체가 46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뭐 44개는 남자 여자가 똑같고 2개는 다르다 했다만. 그럼 만약에
우리 이제 정자니 난자니 하는 생식세포를 너희가 들여다본 거야. 그럼 거기에는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 정확하게 절반이 들어있어요. 몇 개? 23개. 이건 이제 감수분열을 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23개가 되는지는 알게 되는데, 봐봐. 절반이지? 왜 절반이 되냐면, 너희나 나나 어떻게 태어나?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거고, 정자로부터 염색체 받고 난자로부터 염색체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자가 똑같이 46개를 갖고 있어. 난자가 똑같이 46개 갖고 있어. 합체! 하면 나는 염색체가 92개인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나 나나 나의 자식이나 내 자식의 자식이나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나 어때? 염색체는 항상 세포 하나 뜯어서 보면 다 46개잖아. 그러니까 정자도 23개를 가져야 되는 거. 난자도 23개를 가져야 걔네가 만나서 태어나는 자식도 똑같이 뭐야? 46개를 갖겠지. 맞아? 그러면 요걸 좀 구분할게. 일단 총 23개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감수분열까지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어. 그럼 만약에 네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생식세포의 핵상을 써라라고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는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 N. 근데 봐라. 어떻게 갖냐면 정확히 절반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44개 절반 가져. 그럼 몇 개야? 22개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2개잖아. 이거 중에 절반을 갖는 건데 봐라. 어떤 걸 가질지 모르잖아. 반을 갖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정자를 만들었는데 어떤 정자는 반으로 X를 가질 수도 있고 Y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자는 어차피 X가 2개니까 절반을 가져서 어떤 걸 갖더라도 X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정자는 2종류가 있다는 거야. 정자는 23개는 23개인데 22개의 X염색체라는 거 하나 갖는 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이 핵상은 N이고 23개인데 22개의 Y라는 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는 정자도 있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라 이거지. 반면에 여성이 만드는 난자는 자 이거 반 나눠 갖잖아. 그럼 이걸 갖든 무조건 뭐야? X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만약에 이 정자하고 이 난자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면 여성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정자하고 이 난자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면 뭐가 태어나는 거야?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식의 성별이 구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정자나 난자나 총 개수는 몇 개를 가지고 있다? 23개를 갖고 있고요. 얘가 23개를 갖게 되는 과정은 이 뒤에 세포 분야를 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다. 알겠니? 그래서 그거를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뭐 개념 숙소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 좋은 정보를 주고 가셨지. 그제? 사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생명과학 1이라는 걸 배워요. 생명과학 1에서는 이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염색체 똑같이 합니다. 하나를 더해. 세포 주기라는 거야. 세포 주기. 한것 같아요. 주기가 뭐야? 주기.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잖아. 맞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 봐라. 우리 세포 분열 얘기 본격적으로 할 텐데. 야밤에 하니까 힘은 좀 드는데, 조용하니 좋은 것 같아. 원래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까까지는 너희 오기 전에 애들은, 뭐 얘네들은 난리나. 그치? 걔네도 4명인데, 남자애들만 4명인데 얼마나 무섭냐면, 한 녀석이 실수하잖아? 막 3명이 늑대같이 달려들어.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갖고 막 놀리고 막 약 올리고, 그치? 근데 서로 굴하지 않아. 얘가 실수해서 3명이 막 물어뜯잖아? 그럼 또 얘는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지. 얘가 실수한다. 그럼 또 이 3명이 또 막 물어뜯는 거야. 그지? 재미는 있어. 애들이 재미는 있는데, 공부도 잘해. 공부도 못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이제 막 할 텐데, 또 공부를 또 잘하니까 또, 그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재수. 응? 재수. 근데 뭐, 막, 100점 이 정도는 아니고, 그지? 잘하긴 해. 영웅 국제중단이야. 응? 맞아. 걔네들이야, 걔네들. 그지?
걔네들이 너희랑 같이 수업할 때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지. 이게 조금만 내놓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들끼리 수업하니까 발톱을 확 내놓은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두 가지 배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분열이라는 거 배울 거야.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분열이라고 부르거든. 감수분열. 너희 학교에서 그 필기한 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다, 그지? 이거 오늘 안에 다 마무리 못 할 수도 있겠어, 그지? 많아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진도 안 나왔어요. 어? 여기까지 진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갔다고? 세포 주기까지 나간 거야, 그지?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봐. 일단 세포 분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체세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세포라 그랬지? 자, 그럼 봐. 하나의 세포가 있어. 하나의 세포가 있어. 그럼 체세포 분열은 그냥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야. 그럼 얘가 둘로 쪼개지는 거야. 자,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또 이 세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 어느 정도 자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얘가 또 쪼개져. 이런 식으로. 얘도 어느 정도 이제 자라. 쪼개진 애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이제 얘가 또 둘로 쪼개져.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주기라고 해. 세포 주기. 알겠니? 세포 주기. 그럼 봐봐.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만. 거기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봐봐. 그럼 니네 일단 얘가 처음에 이 녀석이 이제 분열을 해서 얘가 된다고 치자. 우리 분열이 일어나기 전 세포가 있지. 이걸 뭐라 부르냐면 모세포라고 불러. 알겠니? 모세포.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분열을 해서 둘로 쪼개졌지. 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들을 뭐라 부르냐면 딸세포라고 불러. 그럼 또 얘네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 그럼 얘네가 세포 분열 할 거 아니야? 그럼 세포 분열 할 때 또 얘네가 모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이게 세포 주기라는 거 좀 얘기하죠. 세포 주기. 체세포 분열 하기 전에 이 세포 주기라는 거 먼저 얘기하자고. 자, 만약에 이제 내가 내 몸에 있는 어떤 체세포를 하나 딱 채취를 한 거야. 근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뭐가 보여? 핵이 딱 보이지? 자, 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 그래, 간기. 그러다가 이제 얘가 간기 동안 이렇게 세포가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랐지? 그럼 얘가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럼 쭉쭉 과정이 뭐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 그러다가 얘가 마지막에 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둘로 딱 쪼개지게 되겠지? 그럼 요 과정, 요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열기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거 고등학교 가면 요거를 M기라고 불러요. M기. 알겠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포가 출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가 둘로 쪼개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그 전체 시간 중에 대부분이 간기야. 알겠지? 대부분의 시간이 뭐다? 간기네. 그럼 전체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자, 그럼 이제 또 봐봐. 이렇게 된 거야. 간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분열이 되면 쪼개지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다시 뭘 거쳐? 또 간기를 거쳐서, 분열기를 거쳐서, 또 둘로 쪼개지고. 그럼 그 쪼개진 애들이 또 간기를 거쳐서, 분열기를 거쳐서, 쪼개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세포 주기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분열기는 말이야 또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자,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한다 그러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돼서 세포가 둘로 쪼개지고 그럼 그 쪼개진 애들이 다시 간기, 전기, 중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계속 반복이 되지. 간기부터 말기까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뭐라 불러? 세포 주기라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요 전체를 분열기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전체 시기 중에 어느 시기가 가장 길다고? 간기라는 시기가 가장 길다고. 그럼 니네 그게 길면 길수록 그 시기의 세포가 많이 보이는 거야. 알겠니? 진행되는 시간이 길수록 내가 예를 들어 세포를 한 1000개를 본다고 치면 얘네들이 다 분열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간기가 제일 길다며. 그러니까 내 눈에는 간기인 애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야. 알겠니?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그 시기의 세포가 많이 보여. 근데 이 간기는 또 여러 개의 시기로 나뉜다. G1기, S기, G2기라는 시기로 나뉘게 돼. 자, 요 셋 전체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간기라 부른다. 알겠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G1기, S기, G2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G1기, S기, G2기,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계속. 맞아? 그럼 바로 아까 얘기했지? 세포가 쪼개졌어.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란다 그랬잖아. 그 시기가 G1기야. 자, G1기 때는 뭐야?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야. 알겠니? 간기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간기를 이 전체 이 세 개의 시기를 통틀어서 간기라 부르는 거라고. 그죠? 그때 G1기는 세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는 시기지. 니네 세포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거든. 그게 발달하는 시기야. 세포 소기관이 발달 뭐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 DNA가 들어있잖아. 그걸 얘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뭐 한다? 복제한다 그랬지? 바로 요때. S기라는 시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제되는 시기야. 자, 유의할 게 있어. 지금 선생님이 아까 DNA가 그 염색 분차라는 다리 생각하라 그랬지? 다리가 하나였던 애가 2개 되는 거거든? 염색체 수가 복제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애였다면, 세포 안에 이런 애가 있었다면 S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DNA가 복제가 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염색체는 몇 개야? 염색체 복제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니? 요거 유의해야 된다. S기라는 시기 때 DNA가 복제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DNA가 복제돼서 그 양이 2배가 되는 거야, 2배. 그러나 그때 뭐가 2배 되는 건 아니다? 염색체 수가 2배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니? 염색체 수가 복제되는 거 아니다. 그제? 복제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알겠니? 복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염색체는 얘도 1개고 얘도 1개지? 다만 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2개가 된 것 뿐이다. 알겠니? 지금 세포 원래 저렇게 원래는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하면 이제 핵 속에 요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이때는 사실 안 보이지. 이 염색체라는 게 안 보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그냥 그러면은 이거 전에 관찰한 거는 저때 거를 그렇지. 관찰한 니네 아까 얘기했던 그 핵형 분석은 네. 이때는 사실 관찰할 수가 없어. 염색체는 요때부터 보여. 요때부터. 그래서 이 복제를 하고 난 후에 관찰을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다리가 2개인 애들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 간기 때는 그 핵형 분석이라 사람의 염색체가 모양이 어떻고 이걸 관찰을 못해 이때는. 왜? 염색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이따 이게 정확하게 중기 때 관찰하는 거야. 중기 때. 알겠지? 중기 때 세포를 가지고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고 크기가 얼마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염색체 수가 복제되는 거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복제 끝났어. 뭐 해야 돼? 분열해야지. 근데 분열하려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야. 자, G2기에는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준비하는 시기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는 시기다. 응? 물질을 준비하는 시기. 뭐 효소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필요하고 하거든. 그런 거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간기. 그러면 간기가 자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전체를 세포 주기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 중에 누가 제일 길다고? 간기가 제일 길다 그랬지. 근데 간기는 또 이렇게 3개라며. 이 중에서 제일 긴 건 누굴까? G1.
G 원기가 제일 깁니다. 얘가 제일 길어. 알겠지? 얘가 제일 길다. 라는 거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그지? 해두도록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간기는 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세포 주기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게 세포 분열이 자 여기가 분열기야 분열기. 세포 분열 시작 해서 세포 분열 끝났지. 세포 분열이 전체 걸리는 시간 중에 분열기는 굉장히 짧은 거지. 그럼 나머지가 다 뭔 거야? 간기인 거지. 근데 간기도 구분을 하자면 누가 제일 길다고? G 원기가 가장 길다고. 맞아? 그 다음이 누굴까? S기입니다. S기. 알겠니? S기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G2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뭐 되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요 전체가 간기인 거야. 그 간기를 G원기, S기, G2기로 구분한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G원기가 가장 길다라는 거. 그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것까지 너희 했냐? 혹시? 뭐 완전히 분화되었다 뭐 이런 거 했니? 그게 뭔데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세포가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게 세포마다 이게 조금씩 다 달라. 세포들이 알아서 지가 조절을 하는 거야. 어떤 세포는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근데 어떤 세포는 처음에 딱 한 번만 딱 진행을 해. 그리고 더 이상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포가 어떤 세포가 딱 한 번만 분열하고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는 세포가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계속 분열을 한단 말이야. 특히 너희처럼 이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계속 분열을 한단 말이야. 근데 딱 한 번만 분열하고 분열을 안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한 번 해. 멈춰. 멈췄다가 때가 되면 또 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애들은 정말 처음에 딱 한 번만 하고 안 해. 평생 안 해.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럴까? 이걸 완전히 분화되었다고 하거든? 어디서 어디로 안 간다? 요거 한 번 이렇게 반복하고 G원기에서 S기로 진행이 안 되는 세포야. 이거 완전히 분화되었다고 하고 아마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육세포하고 얘네 신경세포가 대표적이야. 얘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근육 찢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이나 다리에 상처 나면 냅두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고 이게 상처가 났는다? 근데 니네 근육은 찢어지면 냅두면 어떻게 해? 세포 분열 안 하는 거야. 운동선수들 근육 찢어지면 병원 가서 어떻게 근육 꼬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 니네 신경세포 생각해봐. 처음에 내가 태어나서 신경이 쫙 생기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신경이 딱 손상되면 어떻게 돼? 지가 저절로 생겨나? 안 생겨. 끝인 거야. 그지? 이어주기도 어려워. 이런 애들. 얘네들은 딱 처음에 한 번만 딱 진행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애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떨 땐 멈췄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또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포 주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분열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건 뭐 갖고 나는 걸까? 그 세포 안에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 염색체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염색체 행동. 뭐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했어. 염색체가 가운데 모였어. 염색체가 흩어지기 시작했어. 염색체가 다시 없어졌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나누게 됩니다. 알겠니? 이걸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거야? 미안해. 질문하는 줄 알고.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세포가 있어. 그죠? 일단, 체세포 분열 특징 좀 얘기합시다. 이제 이 녀석이 만약에 체세포야. 얘가 분열을 하려고 하면, 얘가 무슨 세포라고? 모세포라고 그랬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녀석이 간기 거치고 아까 했던 분열기라는 거 거쳐서 두 개로 쪼개졌어. 그 이제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지. 그럼 얘네들 뭐라 부른다고? 딸 세포라 부른다. 그럼 또 얘네들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얘네가 서로 간기를 지나고 쭉 해서 또 둘로 쪼개지겠지. 그러면 위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가 많아져? 세포 수가 일단 많아지겠지? 그럼 이게 체세포 분열을 왜 할까? 아니 굳이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그치. 자,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느 정도 자라면 분열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 니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봐.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어떤 한천이라는 애가 있다. 한천. 뭐 이렇게 약간 스펀지는 아닌데 스펀지 비슷해갖고 뭔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애라고 할게.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가로 세로 1cm야. 높이도 1cm인 거야. 이거를 이제 잉크물이 들어있는 데 이렇게 담근 거지. 그럼 그 잉크가 요 한천이라는 데 딱 흡수가 되는 거야. 나중에 꺼내서 잘라봤더니 이 안쪽까지 다 흡수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제 가로 세로 2cm짜리 이렇게 이제 한천을 딱 준비를 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잉크가 들어있는 물에다가 딱 집어넣고 한참을 냅뒀어요. 근데 잉크가 여기 흡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꺼내서 이거 반을 딱 잘라봤더니 얘는 이 겉에는 잉크가 딱 흡수가 됐는데 안쪽에는 잉크가 전혀 흡수가 안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세포들은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막 흡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안쪽까지 흡수가 잘 된 거잖아. 근데 얘는 안쪽까지 흡수가 안 된 거지? 그럼 얘가 흡수를 더 잘하는 거잖아. 얘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세포가 물질을 흡수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 니네가 밥을 잘 못 먹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지? 그래서, 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가로 세로 1cm짜리 한천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가로 세로 2cm짜리 이렇게 한천 이렇게 있다. 세포라고 칠게. 111짜리가 있고, 여기에는 둘둘둘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얘는 흡수를 잘하고 얘는 흡수 잘 못한다 그랬잖아? 자,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니? 1이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지? 자, 이게 정육면체지? 정육면체 표면적은 어떻게 돼? 표면적 얼마니? 요 면적 하나가 1이잖아. 그게 6개가 있잖아. 정육면체니까. 그지? 표면적 얼마 나와? 6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 얘를 봐봐. 얘는 부피가 얼마가 나와? 2니까 8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거고요. 맞지? 그러니까 표면적은 요거 4잖아. 4짜리가 6개니까 표면적 얼마 나와? 24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지? 니네 이 표면적을 부피로 이렇게 딱 나눈 거야. 요건 얼마가 나와? 6 나오지? 근데 요건 얼마가 나와? 자, 이거 왜 따져보냐면 요 값, 부피분의 표면적 요 값이 크면 클수록 흡수를 잘하는 거야. 물질 교환을 잘하는 거거든. 근데 세포가 그냥 가로 세로 높이가 2배로 커졌더니 어떻게 돼? 오히려 물질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쪼개. 자, 요걸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반씩 쪼개본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1짜리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해갖고 몇 개가 생겨? 반자를 8개가 생기겠지. 그럼 요 8개가 조금씩 떨어져 있다고 치면은 요거 하나의 부피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이 전체 부피는 8개니까 전체 부피 얼마 나와? 8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 하나의 표면적은 얼마였어? 아까? 6 나오는데 6짜리가 8개니까 6, 8에 48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지? 그럼 나누니까 얼마 나와? 그러니까 커진 다음에 쪼갰더니 이 값이 그대로잖아. 물질 교환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부피분의 세포가 단순히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물질 교환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값을 다시 늘린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뭐 한다?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수가 일단 늘어날 거 아니야? 그 늘어난 김에 뭐해? 그 물질 교환이 이제 더 잘 되니까 세포 분열을 한 것도 있는데 그랬더니만 세포수가 늘어났잖아. 그럼 그 덕분에 세포수가 많아진다라는 건 뭐야? 내 몸을 이루는 세포수가 많아진다. 내가 키가 크고 살이 찐다는 거지. 뭐해? 생장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은 더 이상 생장 안 하죠. 근데 나 세포 분열 해야 돼. 하는 거야. 언제? 상처 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상처 났을 때 상처 난 부위에서 체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서 세포수가 늘어나서 상처 부위가 낫는 거지. 재생.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야? 다세포 생물의 경우. 단세포 생물은 야 세포 하나가 걔 하나야. 그럼 걔가 체세포 분열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아메바라고 아메바 한 마리가 체세포 분열하면 아메바 두 마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하는 게 곧 자손을 만드는 생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다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수가 늘어나서 생장을 하거나 재생이 된다. 근데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하는 게 곧 뭐다? 생식이다 이거지. 그럼 이때 이제 특히 우리 다세포 생물이 생장을 하잖아. 맞지? 생장곡선이라는 게 있어. 생장곡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연령, 나이라고 칠게. 나이. 뭐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되지? 처음에 이렇게 쭉 자라지? 그러다 청소년 시기 때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넘어가서 이제 성인이 되면 거의 성장이 멈추지? 맞아? 그래서 이거 생장곡선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같은 애들은 무슨 S자형 생장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니네 뭐 절지동물이라고 배우는 애들, 탈피하는 애들 있지, 껍질 벗는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돼? 안 자라다가 껍질 한번 벗으면 휙 자라고요. 안 자라다가 껍질 벗으면서 휙 자라고요. 안 자라다가 휙 자라 이렇게 되지. 이거 무슨 곡선? 계단형 생장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그 다음에 니네 나이트 얘기했다며, 그치? 네. 자, 봐라. 이 체세포 분열이 말이야. 요걸 그럼 얘기를 해야 돼. 체세포 분열 어쨌든 일어나면 이제 뭐 생장을 하든 재생을 하든 생식을 하잖아. 그럼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거든. 동물의 경우 장소. 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하자면 자, 동물의 경우에는 온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다만 여기 지금 생장곡선에 나와 있다시피 온몸에서 일어나서 생장이 일어나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생장을 한다고. 일정 기간. 물론 이제 상처가 낫는 것까지 하면 평생 일어나는 거긴 한데 생장하는 걸로만 따지자면 일정 기간 하는 거지. 반면에 식물은 얘도 체세포 분열을 하긴 하지만 얘는 딱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야.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라는 곳과 줄기에 들어있는 형성층이라는 곳에서만 이게 일어나는 거야. 특히 니네 이제 형성층이 있는 식물이 있고 없는 식물이 있거든. 형성층이 있는 애들을 이제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평생 일어나. 근데 이게 계절마다 일어나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나이테. 맞지? 근데 나이테를 봐봐. 우리가 이제 식물의 이제 굵은 나무 줄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안에 이렇게 뭐야? 말 그대로 나이테라는 게 생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흔적이잖아. 여기 형성층이 있거든? 많이 자란 거지.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적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금 자라고, 여름엔 많이 자라고, 겨울에는 조금 자라고, 많이 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테가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나이테 간격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다.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같아. 이렇게 있으면 나이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여기는 나이테가 좀 좁지. 근데 여기는 나이테가 이거 좀 이렇게 넓게 그려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넓어. 맞지? 어느 쪽이 남쪽일까? 이쪽이 남쪽인 거죠. 왜냐면 남쪽에 해가 가장 높게 뜨잖아.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더 따뜻하겠지. 맞아? 더 잘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이쪽은 많이 자라. 같은 여름인데. 이쪽은 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쪽? 방향으로 따지면 여기가 북쪽이 되는 거고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왜냐면 햇빛이 남쪽에서 가장 따뜻하게 비치니까 그쪽은 많이 자라는 거지.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북쪽은 상대적으로 햇빛이 조금 약한 거지. 얘가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 덜 자라는 거지.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장점에서 어쨌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얘는 길이 생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길이 생장. 얘는 이런 식으로 뭐야? 줄기가 점점 굵어지지 부피 생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장소인데 장소는 장소인데 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생장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한다. 그지? 생장. 온몸에서 생장하잖아. 우리 키 클 때 뭐 팔만 큰 거 아니잖아. 발만 크는 거 아니지? 온몸이 다 자라잖아. 그지?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장이 일어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생장을 한다. 그러나 식물은 딱 정해진 곳에서만 세포 분열을 해서 생장을 하지만 일생 동안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 그지? 그거 참고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는지, 그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체세포 분열 결과 어떻게 된다? 세포수가 많아지면서 생장이 일어나거나 재생이 일어나거나 뭐 생식이 일어나거나 하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쭉 해봤다. 알겠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체세포 분열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세포 주기에 따라서 체세포 분열 일어나는 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